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이드님 혹시 식사하셨습니까? 네, 녹음 전에 간단하게 먹고 왔어요. 사회자님은요? 전 이제 속이 좀 부대낄까봐 녹음 마치고 먹으려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친한 사이의 인사에는 이 밥 이야기가 꼭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만난 이에게 야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뭐 이렇게 말로 반가움을 표현하고, 또 먼 길 떠나는 이에게는 야 밥 잘 챙겨 먹어라 이렇게 또 응원도 하고, 고마운 사람에게는 내가 밥 한번 사야겠는데 이렇게 또 인사 나누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따뜻한 밥 한 끼로 서로의 정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좀 유독 가까운 사이를 표현한 단어 보면 밥과 관련된 표현이 많아요. 이제 가족을 뜻하는 식구, 밥식자에 입구자를 쓰지 않습니까? 한 집에 살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이고, 또 직장 동료 우리 가이드님이나 저희 또 한솥밥 먹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표현들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다들 먹고 살기가 어려웠으니까 한 끼 식사가 너무도 소중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우리 정서를 잘 표현한 광고가 있는데요. 사회자님,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요? 예전에 모 브랜드 가전제품 광고에 김치가 짜다? 사랑이 식은 거지 뭐. 이거 기억나세요? 그저 김치냉장고잖아요. 백윤식 선생님이 아마 출연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맞아요. 네. 저염 기능을 갖춘 김치 냉장고를 홍보하면서 음식은 정성이라는 우리의 정서를 이용한 거죠. 재밌네요. 근데 사실 집에서 뭐랄까 정확한 레시피를 지켜가면서 요리를 하진 않죠. 이렇게 손맛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눈대중으로 감으로 이렇게도 많이 하실 건데. 그러니까요. 애정 부족이다, 관심 부족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에는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음식을 만든 사람이 연세가 있으면 짠맛에 둔감해진 거죠. 실제로는 짠데 본인 입맛에는 짜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바로 그거예요. 저 김치 냉장고 광고가 200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2022년 현재 시점에서 광고 카피를 만든다면 부모님 김치가 짜다? 건강에 이상은 없는 건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괜찮은데요. 이게 뭔가 좀 공익 광고의 느낌이 살짝. 청취자 여러분들, 매일 먹는 밥이라서 특별하다는 생각을 못했겠지만 한 끼 식사는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께서 식사는 잘하고 계신지, 혹시 식사를 잘 못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가이드님, 오늘 이야기 주제가 치매 어르신이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힘들어요입니다. 보통 치매에 걸리면 밥을 먹었는데도 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처럼 음식에 집착을 한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네, 많은 치매 어르신들이 병이 진행되면서 식사에 대한 변화를 보이세요. 음식을 거부하는 어르신도 있지만 반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어르신도 계세요. 주로 치매 초기에는 식욕 저하를 보이시다가 중등도 단계에서는 입맛이 달라지기도 하고 중증에서는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하세요. 왜 그런 변화가 있는 거죠? 치매가 진전되면서 보이는 행동인 거죠. 하지만 노인이라서 겪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보호자분들이 어르신의 노화 과정을 아신다면 어쩌면 치매 어르신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아까 잠깐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죠. 나이가 들면 짠맛을 잘 못 느낀다는 것처럼 말씀인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뭐죠? 음식 섭취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관련되는 인체기관은 구강이죠. 혀에는 미레라고 하는 맛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맛 봉우리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미레수가 감소하여 맛을 잘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단맛과 짠맛을 느끼는 감각이 떨어지는데 특히 60세가 넘으면 짠맛을 감지하는 미래가 절반 가까이 사라진다고 해요.
토독 늙는 거네요. 이거 몰랐네. 왜 이렇게 짜게 먹냐고 핀잔 줄 일이 아닌 거네요, 이게. 그렇죠. 의식적으로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하셔야 해요 하고 부드럽게 알려드려야 해요. 그리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복용하는 약물 때문에 미각이 둔해지기도 해요.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의 약은 미각세포의 재생에 중요한 요소인 이 아연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체내에 이 아연이 부족하면 미각세포 재생이 느려지고 예전처럼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 선생님도?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입맛이 없다, 모래를 씹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투정이 아닌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나이가 들면 침 분비도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침은 음식물을 적당한 농도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한 푸티알린이라는 성분에 의해서 소화를 시작하게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소화 기능도 줄게 되면서 이로 인해 식욕도 저하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르신들 보면 이게 잘 안 넘어가니까 국이나 물에 밥을 말아 먹는 분도 자주 보거든요. 이 경우는 아마 치아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하. 싶은데요. 네. 나이가 들면 많은 경우 틀니를 하고 잇몸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틀니가 불편하거나 혹은 잇몸으로 식사를 하다 보면 그 불편감 때문에 딱딱한 음식이나 다양한 형태의 음식 드시기를 어려워하세요. 골고루 드셔야지 영양 섭취가 잘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혹시라도 그 어르신들의 체중이 좀 준다거나 오치수가 줄어들면 이거 불편한 곳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또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하는 건 음식물을 잘 삼키시는지 봐야 합니다.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은 우선 혀로 목 뒤에 위치한 인두 쪽으로 음식물을 이동시키겠죠. 그리고 그 음식물이 인두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압력이 높아지면서 뇌의 연수라는 곳에서 삼킴 반사를 자극하게 돼요. 근데 그 전에 후두개가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지 않도록 후두구를 막아주는데요. 노인이 되면 이 후두개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완전한 기도 폐색이 안 되어 사례가 들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식도로 가야 될 음식물이 기도로 잘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연화곤란 혹은 삼킴장애라고 해요. 음식물을 잘못 삼켰을 때 건강한 사람들은 사례가 들리죠? 그래서 기침을 해서 이물질이 밖으로 내보내는데요. 그런데 삼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반사작용을 하지 못하여 음식물이 그대로 기도로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을 걸릴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선생님 찰떡처럼 왜 이렇게 찰기가 있는 음식은 위험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이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찰떡이나 고깃덩어리 같은 크다란 고형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식도의 연동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음식물이 식도를 막게 되어 질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우리 어르신께 간식 드릴 때는 진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시 소화기관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네,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이 식도를 타고 위에 도착하겠죠. 위는 우리 몸에서 음식물을 일시 저장한 후 소장으로 조금씩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노인이 되면 위의 연동 운동력이 떨어져서 음식물을 소장으로 내보내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나이가 든 분이 공복을 느끼는 시간이 지연되는데 이것을 흔히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표현하시기도 해요.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었군요. 그런데 슬프게도 어르신들은 배탈도 잘 나요. 위 속에 들어있는 위산은 강력한 산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위산은 입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물질에 세균을 죽이는 살균 작용을 하는데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러한 위산 분비가 줄게 되어 세균의 감염이 더 쉽게 노출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상한 음식을 먹으면 더 쉽게
설사를 하시고요. 이 치매 때문에 상한 음식을 인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혹시나 이제 자주 가셔가지고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음식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셔야겠습니다. 또 몸보신 시킨다고 곰국처럼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드리는 경우가 있죠. 담낭과 간의 기능 저하로 지방 음식의 흡수가 잘 안 되어서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섭취한 경우 쉽게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또한 관략근 조절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자칫 실변으로 이어져서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겠죠. 보통 이제 뭐 기력 떨어지면 이런 거 좀 고아가지고 드시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어르신을 위한다고 하는 행동인데 자칫 어르신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로수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겠지요. 지금까지 소화기관의 노화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치매 증상과 관련된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르신이 무조건 식사를 거부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왜 식사를 거부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해요. 구강에 병변이 있을 수도 있고 치매가 진행되면서 식사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음식인지를 인지 못하거나 어떤 사건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인지 누가 옆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환청이 들리는지 아니면 변비로 속이 불편한 것인지 등을 잘 살펴보세요. 이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의외로 심리적인 부분에서 식사 거부가 많은 편이에요. 이럴 때는 평소 어르신과 관계가 좋은 분이 함께 식사를 하여 어르신이 믿고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해보거나 또 가족이 다 같이 식사를 하여 밝고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럴 때 제공하는 음식은 어떤 게 좋습니까? 사라진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는 맛과 향이 강한, 예를 들어서 식사 전에 이 양파를 볶아서 그 냄새가 후각을 자극하게 한다든가, 위장 질환이 없다면 홍초를 탄 물을 마시게 하여 침샘을 자극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음식은 작고 예쁜 그릇에 담아 시각적인 자극을 줘보기도 하시고요. 식탁 보는 요란한 색은 피하고 단색으로 안정감을 주도록 해보는 것도 좋아요. 네. 이렇게 했는데도 식사를 거부하셔. 그러면 어떻게 좀 건강을 위해서도 억지로 드시게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치매 어르신의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고 해도 강제로 먹이는 것은 더 강하게 거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 피하셔야 해요. 아까 심리적인 부분에서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는데요. 음식에 독이 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약물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욕을 돋구는 식욕 촉진제나 항우울제 등으로도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니까 주치의와 상의해 보도록 하세요. 장기간 영양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르신 건강에도 좋지 않을 건데 식사량이 줄면 변비로 힘들어 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어르신들은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러한 변비는 노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장을 자극할 만큼의 충분한 음식을 섭취 못했거나 아니면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운동이 부족했거나 위장 운동을 감소시키는 약제 복용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비에 도움되는 활동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변이를 느끼면 바로 화장실에 가도록 하시고요. 따뜻한 물로 좌욕하는 것도 항문주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이 좋은데요. 채소나 과일, 현미, 옥수수, 콩, 통밀에 섬유질이 많습니다. 섬유질을 섭취하면 물도 많이 마셔야 하는데 물은 하루에 최소 1.5리터, 즉 컵으로는 7잔이나 8잔 이상은 드셔야 하세요. 이때 커피나 차, 술은 소변량을 증가시켜서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삼가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진대사나 장운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이 좋은데 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운동을 못 나가시잖아요. 이거 어쩌죠? 그래서 이 와상이신 분들은
이 관장을 해드리게 돼요. 장 운동이 저하되어 변이 장 속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 장 점막에서 수분이 흡수되어 점차 변의 부피가 작아지고 또 단단해지고, 그래서 자력으로는 배변이 어렵게 되죠. 이 배변을 돕기 위해서는 식후 5 내지 10분 정도 이 배꼽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복부 마사지를 해드리면 장 운동이 활발하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어르신도 많이 힘들어 하시기도 하지만 변비의 원인이 또 다른 질병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보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말입니다. 이게 안 드시는 것도 문제인데 자꾸 뭐를 드시려고 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런 가족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식사를 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밥을 달라고 저르고,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굶긴다고 호똥을 쳐서 난처했다고는 이런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네. 84세 된 시어머님이 치매 진단 받은 지 한 4년이 지났는데 식사를 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밥을 또 달라고 조르고 지나치게 많이 먹으려고 해서 걱정입니다. 조금 전에 먹고도 안 먹었다고 또 달라고 하고, 안 드리면 냉장고 문을 열어 꺼내 드시려고 해서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기다 지난번에는 친척들이 왔는데 며느리가 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서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시어머님이 당뇨까지 있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어서 돌봐드리는 것도 마음이 속상한데 이 당뇨로 입원한 적이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밥을 안 드리면 화를 내시고 계속 식사를 찾을 때마다 드리면 혈당이 올라가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상담이었습니다. 네. 이게 아프셔서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자꾸 행동을 하시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 어르신은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분명 시어머님이 며느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에요. 치매가 진행되면 포만감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되어 식사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기억력 장애로 인해서 식사한 것을 잃어버려서 식사를 하고도 또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미 드셨지 않습니까? 좀 전에 드셨어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럴 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식사량을 관찰해서 식사량이 적은지 많은지 그 식사량을 조절해 보시는 거에 좋겠습니다. 식사량이 충분한데도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전환요법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금방 식사했는데 또 달라고 하면 우리 시장 보러 가요 라고 하면서 밖에 나와서 산책을 한다든가, 지금 밥 짓고 있으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며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드리거나, 밥에 콩을 넣으니 콩 좀 골라주실래요? 라고 하면서 이 이물질이 섞인 콩을 주어서 고르게 한다든가, 이렇게 밥 생각을 다른 것으로 유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아, 이게 전환요법이군요. 네. 또한 간단한 간식을 드리며 밥이 없으니 이거라도 먼저 드시고 계세요 라고 해보세요. 그럼 밥 달라고 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식사 후에 네. 게시판이나 달력에 본인이 직접 식사한 것을 표시해서 오. 밥 먹은 것을 기억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요. 혹은 밥 드시는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상기시킬 수도 있겠죠. 야, 이게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하긴 하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 전체 식사량의 많아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칼로리의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음식으로는 이 뻥튀기나 튀밥처럼 부피가 큰 음식을 마련해서 소량씩 여러 번 제공하는 것도 좋고요. 결국은 이제 어르신 요구에 응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치 있게 어르신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정리가 되겠네요. 근데 가이드님, 이보다 좀 더 심각한 상황인데 치매가 더 진행이 되면
드시면 안 되는 것도 좀 막 드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이식증이라고 하는데요. 식품과 비식품을 구별하지 못하는 단계가 된 거죠. 예전에 원예치료 프로그램으로 화분에 다육식물을 심었는데요. 글쎄 화분 속의 조약돌을 초콜릿인 줄 알고 아이고. 삼키는 어르신도 있었어요. 아이고. 이게 행여나 또 이 날카로운 걸 드시고 나면 이게 진짜 위험한 건데. 그리고 흔한 사례로 욕실에서 치약을 드세요. 샴푸, 세제를 먹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본인의 변도 먹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이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시는 거죠. 야, 이게 시력이 안 좋은 것도 그 원인이 됩니까? 그럼요. 시력 저하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어르신 눈앞에 안 보이도록 치우도록 하세요. 식탁 위에 이쑤시개, 조미료통은 치우는 것이 좋고요. 가루 세제나 알약, 과일 모양 비누 등 착각할 수 있는 제품은 어르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따로 보관하도록 하세요. 또 조리하지 않는 식품도 드시려고 할 수 있으니 냉장고 문은 잠금 잠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강제로 못 드시게 하면 화를 낼 것도 같은데. 그때는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하자고 설득하는 방법도 아하. 있어요. 또 그런 방법이 있네요. 자,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치매 어르신은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식사를 준비하는 그 기능에서부터 음식을 씹고 삼키는 기능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이게 쇠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치매 어르신의 식사와 관련해서 남아있는 기능과 쇠퇴한 기능을 파악하시고 어떤 동작을 도와줘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파악을 해서 가능한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덧붙이자면 예. 식사는 즐거워야 해요. 원래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는데 어르신이 식사를 흘리기도 하고 식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르신만 따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르신이 혼자가 아닌 가족들과 어울려 함께 식사하도록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도 상호작용이 있어야지 서로 유대감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가족들과 상호작용을 통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 치매 어르신들이 식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치매 어르신의 식사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치매 가족 여러분들 모두 맛있는 밥 드시고 힘내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이드님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치매센터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 거고 더욱 알찬 정보로 또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여러분 우리 가로수에서 만나요.